왜 70대의 배만 앞으로 나올까? 아침 진료실의 공기는 늘 비슷하다. 조용하고 느리고 조금 무겁다. 그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72세의 박 여사였다. 얼굴은 마른 편이었지만 배는 유난히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임신 7개월처럼.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렸고 의자에 앉자마자 손이 배로 갔다. 밥만 먹으면 배가 푹처럼 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었다. 변비, 가스, 피로, 그리고 사라진 산책의 기억까지. 체중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야채 주스, 현미밥, 두부. 교과서처럼 건강한 식단. 그럼에도 배는 줄지 않았다. 여기서 이야기는 방향을 바꾼다. 이것은 살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였다. 피하가 아니라 내장, 겉이 아니라 안쪽. 70대 이후 배가 앞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 여기에 있다.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든 호르몬, 느려진 장운동, 그리고 깊은 곳에 쌓이는 지방. 내장 지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염증 신호를 흘리고 혈관과 대사를 건드린다. 숨이 차는 이유는 체력 부족이 아니라 순환의 저하일 수 있다. 검사는 이를 확인해 주었다. 겉보기와 달리 안쪽에 지방이 많았다. 장은 더뎠고 가스는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제안은 단순했다. 복잡한 처방 대신 리듬을 바꾸는 방법. 아침 액없이 공복,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매실청과 들기름을 섞는 것. 이유는 곧 드러난다. 매실은 장의 환경을 바꾸고 들기름은 흐름을 만든다. 하나는 정리하고 하나는 밀어준다. 물과 기름의 조합이 아니라 정화와 윤활의 조합이다. 5일 뒤 다시 만난 박 여사의 배는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다. 숫자보다 표정이 먼저 변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숨이 덜 찼다. 중요한 건 여기서다. 지방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다. 가스와 노폐물이 빠져나간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공간이 생기자 장은 움직였고 움직이자 흡수가 달라졌다. 이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대사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야 지방이 천천히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아래 정보는 여러 출처에서 수집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더 나은 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장은 왜 나이 들수록 느려질까? 나이가 들면 식단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다. 장 믿음이다. 젊을 때는 하루 한 번 생각하지 않아도 움직이던 장이 어느 순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더부룩함, 가스, 잔변감. 박 여사도 그랬다. 나오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더 불편해요. 이 말은 단순한 변비의 호소가 아니다. 장 안에 정체된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신호다. 매실은 오래전부터 장과 함께 언급되어 왔다. 이유는 단순하다. 매실의 풍부한 구연산은 장내 환경을 산성 쪽으로 기울인다. 이 변화는 크지 않지만 방향이 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부패균은 중성 알칼리 환경을 선호한다. 구연산은 그 균형을 되돌린다. 살균이라기보다 억제에 가깝다. 균의 활동이 줄어들면 가스 생성도 함께 줄어든다. 또 하나의 작용은 굳어있던 것의 해체다. 오래 정체된 변은 수분을 잃고 딱딱해진다. 매실의 유기산은 이 덩어리를 천천히 풀어준다. 박 여사가 3일째 화장실에서 놀랐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다.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때 배가 먼저 가라앉는다. 지방이 빠진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던 것들이 이동한 결과다. 흥미로운 지점은 매실청의 방이다.
설탕이라는 단어는 늘 경계의 대상이지만 숙성은 성질을 바꾼다. 오랜 시간 매실과 함께 분해된 당은 흡수가 빠르고 장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공복에 들어온 소량의 에너지는 장 운동을 깨운다. 그래서 아침이 달라진다. 박 여사가 몸이 납동이 같지 않다고 표현한 이유다. 피로는 줄고 시작은 가벼워진다. 이 변화는 조용하다. 드라마틱한 체중 감소는 없다. 대신 리듬이 돌아온다. 장이 움직이고 배가 편해지고 하루가 이어진다. 이것이 매실의 역할이다. 청소가 아니라 환경 개선, 자극이 아니라 회복의 방향 제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축이다. 기름은 왜 배를 더 부드럽게 만들까? 매실만으로 충분했을까? 질문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장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은 흐름이다. 박 여사의 경우 변은 부였지만 여전히 더딜 수 있었다. 그래서 들기름이 필요했다. 기름은 지방이지만 모든 지방이 같은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들기름의 핵심은 오메가3다. 함량이 높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미세한 염증 상태에 머문다. 내정지방은 그 염증의 중심에 있다. 오메가3는 혈관에서 먼저 작용한다. 벽에 달라붙은 기름 성분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혈액의 점도를 낮춘다. 결과는 단순하다. 말초까지 흐름이 살아난다. 손발이 차던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다. 박 여사도 2주쯤 지나 목이 덜 뻐근하다고 말했다. 혈관의 문제는 통증이 아니라 답답함으로 먼저 온다. 그 답답함이 줄어들면 몸은 한결 가벼워진다. 장에서는 또 다른 역할이 나타난다. 들기름은 윤활유다. 매실이 풀어놓은 것들을 밀어낸다. 수용성 성분이 정리한 잔여물은 지용성 환경에서 더 잘 이동한다. 물과 기름의 조합이 여기서 의미를 갖는다. 장벽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마찰을 줄인다. 그래서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 자연스럽게, 조용히. 배가 편해지는 이유는 통증의 감소가 아니라 저항의 감소다. 이 조합이 중요한 이유는 독소의 성질 때문이다. 몸속 노폐물은 한 가지 성격이 아니다. 물에 녹는 것도 있고 기름에 녹는 것도 있다. 매실이 한쪽을 맡고 들기름이 다른 쪽을 맡는다. 둘이 함께일 때 배출의 폭이 넓어진다. 단기간에 배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정체가 해소된 결과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장이 비워지고 순환이 돌아오면 흡수가 달라진다. 흡수가 달라지면 대사가 반응한다. 대사가 살아나면 매장 지방은 서서히 연료가 된다. 들기름은 지방을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과한 기대를 버리고 지속을 선택하게 된다. 몸은 시간을 기억한다. 같은 것을 먹어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반응은 달라진다. 박 여사가 처음엔 아침 9시에 마셨다가 7시로 앞당겼을 때 차이를 느꼈다는 대목은 우연이 아니다. 몸에는 시계가 있다. 밤새 공복을 지나면 장은 가장 단순한 상태가 된다. 들어오는 첫 자극에 집중한다. 아침 7시는 그 집중이 가장 또렷한 시간대다. 늦어질수록 장은 이미 다른 일을 시작한다. 담즙 분비, 미산 조절, 호르몬 신호. 그 사이에 들어온 것은 흩어진다. 공복의 장엔 방해가 없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 매실의 유기산과 들기름의 지방산은 이때 가장 온전히 작동한다. 자극이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풀시에 마시면 오전 내내 장 운동이 이어진다. 자연스러운 연동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점심 전에 화장실 신호를 느낀다. 이것은 설사가 아니다.
리듬의 회복이다. 박 여사가 점심이 가볍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워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식사는 과하지 않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효과가 사라질까? 그렇지는 않다. 다만 밀도가 낮아진다. 점심이나 저녁에 먹으면 음식과 섞이고 흡수는 분산된다. 특히 저녁은 권하지 않는다. 장은 밤에 쉬어야 한다. 그 시간에 자극을 주면 회복은 늦어진다. 아침 7시는 시작의 시간이다. 하루를 여는 첫 장면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물의 온도가 등장한다. 뜨거우면 안 된다. 차가워도 안 된다. 미지근한 물은 장과 가장 비슷한 온도다. 이 온도에서 효소는 살아있고 지방산은 안정적이다. 박 여사가 속이 편하다고 느낀 이유는 맛이 아니라 자극에 최소하다. 몸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시간은 약이다. 그리고 습관은 그 약을 꾸준히 복용하게 한다. 아침을 섭취라는 고정된 시점은 행동을 단순하게 만든다. 고민이 줄어들면 지속이 쉬워진다. 이 방법의 핵심은 성군보다 리듬이다. 리듬이 돌아오면 몸은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다. 사소해 보이는 조건이 결과를 바꾼다. 많은 사람들은 성분에만 집중한다. 무엇을 먹느냐. 그러나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건 어떻게다. 박 여사의 경우도 그랬다. 같은 매실청과 같은 들기름이었지만 물의 온도와 마시는 속도를 바꾼 뒤에야 반응이 달라졌다. 뜨거운 물은 편해 보이지만 장에는 부담이다. 효소는 열에 약하고 지방산은 고온에서 불안정해진다. 차가운 물은 더 문제다. 장을 수축시키고 반사를 일으킨다. 그래서 미지근함이 필요하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 이 온도에서 흡수는 부드럽고 자극은 최소화된다. 마시는 속도도 중요하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가 먼저 반응한다. 위가 놀라면 장은 다친다. 박 여사에게 권한 방법은 천천히 한 모금씩이다. 맛을 느끼라는 뜻이 아니다. 신호를 나눠보내기 위함이다. 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보다 연속적인 변화를 좋아한다. 이 작은 차이가 더부룩함과 편안함을 가른다. 들기름 선택에서도 실수가 잦다. 고소한 맛을 기준으로 고르면 대개 볶은 기름이다. 열을 거친 기름은 향은 강하지만 오메가3는 줄어든다. 냉합착, 생들기름이라는 표기가 중요한 이유다. 온도가 낮을수록 지방산은 살아있다. 그리고 보관. 들기름은 공기와 빛에 약하다. 냉장 보관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개봉 후 오래 두면 산패가 진행된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여사에게도 작은 병을 자주 바꾸라고 권했다. 신선함이 효과의 절반이다. 이 모든 조건은 번거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건강은 대개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에서 갈린다. 방법이 단순한 대신 조건은 정확해야 한다. 그 정확함이 반복될 때 몸은 신뢰를 회복한다. 좋은 방법도 오해되면 부담이 된다. 효과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기대가 앞선다. 기대가 앞서면 실망도 커진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하다. 매실청과 들기름은 약이 아니다. 치료를 대신하지 않는다. 대신 환경을 바꾸는 습관이다. 이 차이를 놓치면 방법은 금세 부담이 된다. 첫째, 당에 대한 오해다. 매실청은 숙성을 거치며 성질이 바뀌지만 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양을 줄여야 한다. 희석을 충분히 하고 하루 한 번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이 방법은 혈당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과 리듬을 돕는 보조다.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 둘째, 치아에 대한 문제다. 산성 성분은 치아 표면을 일시적으로 부드럽게 만든다. 바로 양치하면
오히려 손상이 된다. 물로 헹군 뒤 시간을 두는 이유다. 작은 주의가 장기적인 불평을 막는다. 셋째, 체중에 대한 기대다. 숫자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다. 이 방법으로 먼저 변하는 것은 둘레와 느낌이다. 배가 편해지고 옷이 느슨해지고 하루가 덜 피곤해진다. 체중계가 그대로라고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경과다. 박 여사도 체중보다 호흡과 걸음에서 변화를 느꼈다. 넷째, 들기름에 대한 경계다. 산패된 기름은 독이 된다. 냄새가 변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아깝다는 생각이 몸을 해친다. 보관과 신선함은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오해는 이것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 방법은 시작점이다.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식사와 활동이 따라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건강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연결된 흐름이다. 장이 움직이면 하루가 달라진다. 변화는 늘 한 곳에서 시작해 다른 곳으로 번진다. 장이 먼저다. 장이 편해지면 다음은 피로다. 박 여사가 가장 먼저 느낀 것도 이것이었다. 오후가 길어졌다. 예전에는 점심을 지나며 힘이 빠졌는데 이제는 해가 기울 때까지 몸이 버텼다. 이유는 단순하다. 정체가 줄어들면 흡수가 정돈된다. 흡수가 정돈되면 에너지는 분산되지 않는다. 몸은 쓸 만큼만 꺼내 쓴다. 그 다음은 혈관이다. 혈관의 변화는 조용하다. 통증 대신 체감으로 온다. 손발의 온도, 목과 어깨의 뻐근함,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 순환이 살아나면 이런 신호가 하나씩 줄어든다. 박 여사는 숨이 덜 찬다고 말했다. 숨이 찬다는 건 폐의 문제가 아니라 대개 순환의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여유가 생기자 보폭이 커졌다. 활동은 결과다. 활동이 늘어나면 다시 장이 돋는다. 걷는 동안 장은 흔들리고 흔들리면 더 잘 움직인다.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순간 방법은 습관이 된다. 산책이 두렵지 않다. 문을 나서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 박 여사가 다시 산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목표를 세워서가 아니라 몸이 허락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속도다. 이 변화는 빠르지 않다. 대신 끊기지 않는다. 장, 피로, 혈관, 활동, 그리고 다시 장으로 돌아오는 고리. 이 고리가 이어질 때 매장에 쌓인 것은 천천히 연료로 바뀐다. 불꽃을 키우는 대신 바람을 고르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래 간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를 만든다. 박 여사의 변화는 특별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냈을 뿐이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간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매실청 2스푼, 들기름 1스푼, 천천히 섞고 천천히 마신다. 급할 이유가 없다. 이 시간은 몸을 깨우는 의식에 가깝다. 마신 뒤 3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그 사이 장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침 식사는 가볍다. 단 공기의 밥, 국, 나물. 배를 채우기보다 흐름을 이어가는 정도다. 점심은 평소처럼 먹되 순서를 바꾼다.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밥. 이 작은 변화가 과식을 막는다. 저녁은 이르다. 해가 지기 전, 그리고 과하지 않게. 식후에는 반드시 걷는다. 빠르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일주일에 몇 번은 조금 숨이 찰 정도로 걷고 집에서는 다리 근육을 쓴다. 스쿼트 몇 번, 계단 오르내리기. 내장 지방은 움직임이 있을 때 반응한다. 이 모든 루틴은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지속된다. 박 여사는 말했다.
이제는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해요. 습관이 된 순간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이야기는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느리게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실청과 들기름은 해답이 아니라 계기다. 장을 정리하고 흐름을 만들고 리듬을 되돌리는 계기. 그 위에 식사와 활동이 쌓인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태도다. 배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았다. 빠지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 방향이 맞다면 몸은 응답한다. 박 여사가 다시 산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었다. 숨이 덜 차고 하루가 길어지고 아침이 덜 무거워진 것.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지 않는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온다. 아침 한 잔의 물, 저녁에 짧은 산책, 오늘을 마무리하는 가벼움. 이 작은 믿음들이 쌓이면 노후는 조금 덜 두렵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일지도 모른다. 몸이 가벼워지자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움직임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